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효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대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SUV의 미래, 여전히 장밋 및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SUV 시장의 이제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미래에 대해서 뭐 아주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물음표가 붙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김종효 위원의 좀 의견이 반영이 됐겠죠? 두 분이서 이렇게 저랑 같이 방송하시면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스탠스가 뒤에 장밋빛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 우리 둘이 맞아요. 의견을 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항상 물음표가 붙으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 의견을 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제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근데 아니 작가한테도 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 의견 내라고 그랬잖아요. 제 의견 냈을 뿐인데 왜 제 걸 쓰죠? 근데 그게 저도 가장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진짜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SUV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맞아요. 실제로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고 지난해 때도 좋았고 올해도 더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 쪽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가 생활 즐기고 이제 가족들 이렇게 데리고 가고 캠핑도 가야 되니까 SUV를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SUV는 뭔가 남자 차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차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SUV를 타고 난 후에 세단은 잘 못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앞코가 길게 되면은 사고가 자주 나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앞이 잘 안 보이고 근데 또 특히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뭐 경차처럼 작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여성분들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CUV의 출현이라고 봐야죠. CUV요? 그러니까 도시명 SUV, 그러니까 컴팩트보다는 도시형 SUV. 그래서 과거 SUV라고 하는 정말 지프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통 SUV, 정통 오프로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도도 빠르게 낼 수 없었고 그리고 승차감 자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온 SUV는 그런 4륜구동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승차감 자체가 거의 승용차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승차감 자체가 이제는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두 분과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정말 옛날 그 우리나라 코란도 타보셨나요? 무쏘.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오프로더 방식으로 나왔던. 코란도는 못 타봤죠. 그러니까 아마 좀 그 범퍼카처럼 생겼던 그러니까 90년대 약간 굉장히 예쁘게 생겼던 90년대 초반에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갤러퍼. 그거보다 전 시발차처럼 생겼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음을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간 갔다 오더니 너무 도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프로더 차를 타보게 되면 승차감 차이가 그 당시의 세단과도 엄청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SUV를 타던 아니면 일반 승용차를 타던 승차감이 물론 차이는 있지만 유사해지고 있잖아요.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아마 SUV의 저변을 넓히는데 또 하나의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성 그 운전자들도 운전을 하게 SUV를 운전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니 컨트리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500S라든지 굉장히 예쁘게 생겼던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굉장히 예쁘게 생긴 이런 SUV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상황 한번 좀 더 짚어볼게요.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판매 순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해 SUV 판매 순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함께 보시면 뭐 1위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뭐 너무나도 잘 아시고 스포티지만 뉴 소렌토가 위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티볼리와 QM3 같은 경우에는 딱 말씀하신 그 위치잖아요. 네. 작아지면서도 여성들이 아우 귀염귀염해 네, 예뻐 하면서도 맞아요. SUV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티볼리와 QM3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뉴코란도시 뭐 QM5 네오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수입차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폭스바겐 티구안은 계속 2위입니다. SUV. 근데 2015년 기준이라는 것. 예, 네. 저희가 올해 배출 상반기 것도 한번 얘기를 네. 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그리고 푸조 2008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7km가 넘어요. 리터당.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연비는 한 2, 3km 나오죠. 그렇죠. 푸조는 그래요? 항상 실험비가 더 높아요. 와. 대부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광을 많이 받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BMW X 시리즈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X5, X6, X4 뭐 네. 이렇게 있고 레인지로버야 말 안 해도 그렇죠. 남자들의 로망이기 야. 때문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네. 또 국내 시장에서 SUV 판매량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역시 뭐 티볼리 계속 점점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성분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올류 카니발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 사실 좀 반대 흐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SUV가 컴팩트해지고 시티형으로 네. 나오다 보니까 좀 작아졌다가 다시 한번 카니발이 나오면서 큰 차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1위를 했더라고요. 판매량에서. 그래서 저것도 또 하나의 좀 트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봤는데 어쨌거나 좀 컴팩트해지고 차체는 낮아진 SUV 그리고 네. 작아지는 SUV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미국 시장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미국 궁금해요. 시장에서도 네. SUV가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순위가 막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역시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네, 해보시면 보죠. 네. 1위는 일본 차입니다. 이야. 네, 일본 혼다의 CR-V 예, 나온 상이고요. 그다음에 포드 이스케이프야 뭐 국내 소비자들도 그럼요.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 이퀴녹스라고 쉐보레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량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저게 왜 요즘에 핫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들여오는 것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팔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 직수입을 해서 여기서 그렇죠.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 국산차지 수입차죠. 사실 이건 네. 수입차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캡티바 후속작으로 이퀴녹스를 들여온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실 저것도 말이 국산차지 이제 100% 수입차나 네. 마찬가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4위 같은 경우에도 라브4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순위 뭐 저 정도로 살펴봤는데 아까 그 폭스바겐 티구안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2016년도 상반기 수입차도 제가 한번 리스트를 네. 뽑아봤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도 티구안이 1위예요. 배출가스 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가격을 할인했으니까 당연히 네. 가격을 할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이거 뭐 하나 에피소드로 말하면 이 배기가스 유출이 났을 때 그 해 이제 6월달 그 월에 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 소비자들 인식이 있다. 자연을 생각할 줄 알고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했다가 네. 프로모션을 합니다. 어. 7월 달에 다시 그 정상치보다 더 높게 판매량이 나왔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약간 좀 차면 상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좋은 차기도 하고 폭스바겐 티구안이 계속해서 SUV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만 봐도 수입차 판매량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SUV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행에 네. 쫓아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성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운전의 편의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레저 생활의 증가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타난 게 있죠. 특히 아시아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유행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원래 SUV나 아니면 외건형 자동차가 네. 강세잖아요. 네. 가족끼리 놀러 가고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실제로 SUV 판매량을 픽업 트럭과 묶어서 경트럭으로 추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경트럭,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경트럭을 워낙 많이 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증가로 인해서 강세였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솔직히
원래 내가 SUV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네. 다 SUV로 사고 다 SUV에 광고에 나오고 이러니까 쫓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추다 보니까 SUV도 의외로 편리한데 쓸만한데 뭐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 SUV 판매량 작년 기준을 보니까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SUV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6%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 양도 54만 대 정도를 기록했고요. 이 양도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수입차 SUV 판매량도 한 34% 증가했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컴팩트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형 SUV 판매량이 그 전년 대비해서 195%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저도 있을 거고, 근데 소형 SUV는 그렇다고 아주 적재량이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없던 세그먼트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티볼리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존 모델들은 더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지금은 초기 시장이라 커지고 네. 있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만 가도 성장률은 또 확 떨어지겠죠. 제가 왠지 위원님이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또 준비했습니다. 약간 긴장이 돼요,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판매량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네. 소형 SUV의 판매량이 그래서 작년에 8만 8천 대였다는 거예요. 8만 8천 대가 이제 그 195% 증가했다는 게 8만 8천 대니까 그 전년도에는 약 한 4만 대 정도가 팔렸다는 거죠. 사실 이 양도 그렇게 적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체 판매량에서 보면 작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포션을 점점 맞춰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세단을 선호하는 나라였던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관형도 아예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상품 판매량 자체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형태인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뭐 외건차라든지 이런 차의 형태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한다면 네. 아마 이제 시장 우리나라 세그먼트도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겠죠. 다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지 다른 국가에서도 뭐 이런 성장세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다만 다른 나라들도 그 프리미엄 급의 네. 이런 차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뭐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약간 맥락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픽업 트럭이 익숙치 않잖아요. 사실 크게 막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근데 요즘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DIY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네. 이케아에 가서 가구 한번 사와 보세요. 혹시 네. 사와 보셨어요? 아니요, 안 사왔어요. 저 이게 아기 침대 한번 싣고 오려고 하면은 네. 막 뒷좌석 접어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닌데 만약에 픽업 트럭 하나 있다면은 정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요? 픽업 트럭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케아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DIY까지 끌어들여서 픽업 트럭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드네요. 억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네. 것은 사실 반론할 수는 없어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요. 네네. 인테리어도 뭐 직접 하시고. 네. 그런데 이 픽업 트럭으로 뭐 지금 당장 뭐 픽업 트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왠지 이런 트렌드가 픽업 트럭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지금까지 픽업 트럭을 생산하지 않았던 양산차 업체들이 픽업 트럭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뢰를 찾아보니까 그 르노에서는 첫 번째 중형 픽업 트럭을 공개를 했고요. 네. 알래스칸이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지금까지 픽업 트럭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X 클래스라고 하는 최고급 픽업 트럭 지금 클래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투싼을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를 작년에 공개를 하기도 했고 산타크루즈도 픽업. 네, 산타크루즈가 픽업 트럭 모델. 산타크루즈는 저걸 트럭으로 모델로 한 나온 거 거? 아닌가요? 산타페를 모델로 한 거 아닌가요? 투싼을 모델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작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그 공개를 해서 콘셉트 이미지는 공개가 됐는데 양산을 하겠다 했지만 아직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네. 실제로 박살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네. 미국 차에서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박살나고 있는 이유가 이 픽업 트럭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네. 미국 차의 대세는 우리가 항상 뭐 큰 세단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미국 워낙 뭐 땅덩어리도 넣고 뭐 짐도 많이 네. 싣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가서 한번 대량으로 물건 사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네. 당연히 픽업 트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F150 이런 거 판매가 급증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살아난 건데 네. 우리는 뭐 세단 중심이었으니까 현대차는 이런 모델이 없으니까 네. 그런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각국에서 하고 있는 건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미국과 우리는 중국을 공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과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픽업 트럭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픽업 들어가다가. 픽업 트럭이 글쎄요,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픽업 트럭 그러니까 생활 양식의 변화가 SUV를 이끌어낸 것처럼 픽업 트럭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픽업 트럭을 좀 놔주시죠. 네, 근데 우리 저는 원래 이제 준비했던 내용. 그게 메인스트림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는 하겠지만 SUV가 올라온 만큼 올라올 것이다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네.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래에 또 공유 경제나 이런 걸로 흘러가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직 확신하기 좀 이르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SUV 판매가 분명히 우리나라 차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차트를 하나 보시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종별 판매 비중을 봤을 때 SUV가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차가 나왔으니까 뭐 산타페라든지 신형 투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아차의 소렌토 이런 게 나오면서 분명히 판매량 비중 자체는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판매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SUV 판매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센티브가 같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혜택을 네.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저게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니 현대기아차만 그래요. 현대기아차만. 네. 그러니까 다른 차는 원래 라브4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프로모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제 막 그 시장을 런칭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프로모션이 필요한 거고요. 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차종별 판매 동향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판매 증가율을 봤을 때는 세단보다는 SUV가 전형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월등하게 세단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작았으니까 지금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 세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라는 것이고요. 차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대차는 투싼 산타페만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차종 숫자도 그렇지만 실제로 뭐 그 두 개 빼고 뭐 팔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종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소나타나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프로모션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완전히 지금 혼다에 밀리고 있거든요. 네.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석으로 그로기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안 네, 하면 저도 팔리지가 그거 들었어요. 않거든요. 원 플러스 그래서 원은 네, 맞아요. 네네. 거기 가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물론- 소나타를 사면 아반떼 줍니다. 뭐 이렇게. 네. 뭐 그 정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건 이제 에쿠스나 그 밑에 제네시스급을 네. 사면 아반떼를 아, 얹어주는 네. 뭐 그런 프로모션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준비된 그림으로 보면 최근에 판매량의 증가는 경트럭이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저 그러니까 뭐예요? 혹시 저 파란색이 경트럭인가요? 그렇죠. 경트럭의 비중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트럭이라고 해서 경트럭이라고 네. 우리가 하는데 세단이나 이런 쪽보다는 경트럭이 SUV와 함께 아까 얘기했던 픽업 트럭 두 개를 합친 게 경트럭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미국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SUV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썼던 그런 픽업 트럭을 교체하는 과정에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유럽 쪽에서도 국내 SUV가 판매가 증가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워낙 최광자들이 많아서 네. 여기도 없던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 이제 중국 문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급은 우리다 당연히 품질은 떨어지지만 네, 네. 중국의 뭐 장안 자동차라든지 뭐 지리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비슷한 SUV 특히 이제 그런 거 화제된 거 다 보셨죠? 레인지로버랑 똑같이 생긴 네. 짝퉁이랑 네, 사고 그 나가지고. 이보크랑 똑같이 생긴 맞아요. 그런 네.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자동차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또 현대기아차 SUV의 판매가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 대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SUV의 미래 여전히 장밋빛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붙여봤는데 네. 김종일 위원님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SUV 자체의 미래의 장밋빛이 의심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 SUV의 미래의 장밋빛이 의구심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SUV 시장 자체도 지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게 뭐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겠지만 네. 영원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단이나 아니면 효율이 좋은 차들이 대세로 떠올랐던 게 불과 한 2, 3년 전. 네.
근데 이제는 SUV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또 2, 3년 지금 지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년 정도 되면 SUV가 계속 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SUV는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네.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에 맞춰가야 될 그래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준비된 그림 네. 하나 더 보시면 미국에 지금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신차 가격도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네. 이게 차종별 판매 추이를 놓고 보면 SUV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세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차 시장에서 세단 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단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신차에서 안 사고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추이가 지금은 세단의 가격을 하락시키겠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 그다음에 경기의 회복 속도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최근에 리스 판매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보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 2년간 네. 리스 판매가 급증을 해 거의 2배 가까이 네.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금리 올라가게 되면 뭐의 손실을 보겠어요? 리스 자산에 대한 손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리스 판매했던 사람들이 중고차로 차량을 밀어낼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게 SUV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세단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 네. 타겟은 뭐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타겟은 SUV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의 중고시장 혹은 유럽의 중고시장에서 저금리로 샀던 리스로 샀던 이런 물량들이 대규모로 중고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신차 시장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중고로 관심을 돌릴 네.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지금 세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역기저 효과가 네. SUV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다라고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대부분 다 빚으로 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서브프라임급의 굉장히 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샀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김종희 전문위원이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SUV의 미래와 위원님이 생각하는 SUV의 미래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결론으로 그러면 저는 네. 끝을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 숲은 소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요즘에 저희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수준이 네. 지난주에 막 셰익스피어 나오고요. 네. 막 인문학적 요소 엄청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계속 해석을 얘기해 좀 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바람이 지나가면 그 대나무 숲에 소리가 남지 않는다라는 네. 거거든요. SUV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SUV가 계속 폭풍을 일으키면서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SUV의 바람이 지금은 지나갔는데 중간 정도 지나갔느냐 아니면 거의 다 지나갔느냐 정도의 차이지 네.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트렌드 유행일 뿐이다. 이게 어떤 메가 트렌드 아니면 정말 시장의 대세가 돼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결론 다음에 하는 사람이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결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됐건 김영롱 앵커 준비했던 그 알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결론 직설은 네. 진짜 이거 민망하네요. SUV의 품격을 논하다라고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얘기하면서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은 SUV를 지칭하는 별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예, 뭐 컴팩트 막 이런 것도 해서 네. 소형 SUV다, 뭐 QM3, QM5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별명이 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연비 부분에서도 그렇죠, 주행 성능에서도 그렇죠, 주행 안정성에서도 뭐 계속 이런 별명이 붙다 보니까 이제 세단뿐만이 아니라 SUV에서도 좀 이런 품격을 논할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직설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변화와 함께 생겨나고 있는 인기 차종의 변화가 지금 그 SUV의 현상을 발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말하는 결론도 지금까지 현상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를 보자면 저도 김종희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맨날 뭘 가르치러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물타기. 자,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어봤습니다. 결론 직설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SUV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경제 직설 시간이었습니다. 김종혜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